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문제, 즉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에 뭔가 여러 가지 각본이 있다라는 글들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음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뒤덮고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 그리고 주연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한덕수를 사퇴시켜 무소속 후보로 밖에서 대기시키다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선출되면 통합을 명분으로 재경선을 요구해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당에서 하는 경선은 눈가림이고 실제 파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 건 친윤 후보들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윤 지지자들은 처음엔 김문수로 똘똘 뭉쳐있다가 근데 김문수 후보가 언론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몸으로라도 막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현타가 시작됐다. 자, 근데 요 이야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김문수 전 장관이요, 며칠 전에 CBS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드러누워서 그걸 막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CBS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했더니 아주 발칵 뒤집혀졌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 고성국 TV 등등 여기서 이렇게 정신 차려 김문수라고 하면서 김문수 전 장관을 직격하는 그런 어떤 이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누구죠? 차명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어요? 글을 올리면서 고민 끝에 밝힙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그 원인으로 저를 지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김 후보의 최근 행보에 당부당이나 호불호를 떠나 그 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주변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또 해명글을 올렸어요. 그 뭐 해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근데요, 저게 저는 조금 웃기다, 우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김문수 전 장관이요,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데, 엊그저께 이제 그 CBS 나가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내가 들어눕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막았을 것이다 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처음인가요? 처음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네. 벌써 한 달 이상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들어 누워서 뭐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 얘기가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예. 근데 그 재탕한 거예요. 재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발칵되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제 이렇게 막 발칵하고 뭐 관계가 막 급속히 긴장되고 할 때는 뭐 거기에 합당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정 변경이 없어요. 김문수가 그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액센트를 넣어서 한 거 정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 어제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열받았던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헌법 개정 토론회를 국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60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이 오세훈 시장은 일단 피를 받았어요. 이 의원들이 나를 이제 앞으로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최근에 있는 비대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들 중에서 친 오세훈계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틀이 짜여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덕수 쪽으로 딱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가 지적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아담 스미스가 참 280년 뒤에 대한민국에 와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 또는 뭐 한덕수 추대론 옹립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명분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극히 의문이 있어요. 네. 제가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면 명분이 있습니까? 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단순한 권한대행으로서의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했잖아요. 그러니까 60일 동안은요. 이게 사실상으로는 대통령의 준하는 지위에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액팅 프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두고 나온다. 이건 정치적으로 뭐하고 비견되는 일이냐면요. 두 글자로 하면 하야입니다. 하야. 국가원수를 직을 대행하는 사람을 스스로 바꿔놓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뭐 트럼프 관세부터 시작해서 국내로는 대통령이 고리 상태고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 그 키를 잡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 그만두고 나도 대선 나오겠어 하고 나오는 게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2017년에 황교안 국무총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이제 파면되고 나서 대선 출마하라는 권유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기사 찾아보시면은 그때 자유한국당도 당원 당규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출마를 하면은 4인 경선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네. 끝내 그때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무겁게 여겨서 그런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통령 권한 대행은요. 대선의 관리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선거 날짜 공고했잖아요. 명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출마가 명분이 없는 것을 떠나서 만약에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명분이 있나요? 네. 자, 국민의힘이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를 내내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선에 나올 거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와야죠. 내일부터 당장 경선 후보 등록 모레까지 받으니까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굳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애써 피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다시 단일화를 한다? 거기에 무슨 명분이 있죠? 이런 걸 보고요. 우리가 정치적 우회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플랜을 꾸미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 점에서 명분이 없다. 더더군다나 제가 조금만 오늘 길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날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의힘이 5월 3일까지 경선합니다. 결선 투표가 있다면 5월 4일까지가 공직자 사퇴 시한이에요. 그러면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가 됐는데 5월 4일에 나 그만할래요 하면서 무소속으로 대통령 나와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5월 4일에 나오는 게 부자연스러워서 더 앞당겨서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을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다 초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이 그대로 따라간다? 넌센스입니다. 하나 더. 5월 4일쯤에 나온다고 칩시다. 대선 후보 등록이 언제부터입니까? 5월 10, 10일 이틀 동안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단일화 협상을 하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책상 앞에서 책상 머리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명분도 없는 그 구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정말 국정을 책임 있게 마지막까지 관리하시고 이런 엉터리 같은 계획에 현혹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제가 최근에 좀 취재한 바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대통령 관저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관저에 있으면 저희들 알려진 바로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단,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뭐 전한길, 뭐 이런 분들을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이외에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이 더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을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은 이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데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막아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조금 이미 이전에 한덕수 프로젝트는 아마 일부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박덕흠 의원은 사돈지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예전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영입하려고 했던 직접 유혹에 갔던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 한덕수 플랜의 핵심 플랜은 바로 박수영, 그다음에 성완종, 그다음에 박덕흠입니다. 다 충청권 의원들과 지금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도한다는 거는 결국은 뭔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이 큰 그림, 뭐 큰 그림인지 뭐 작은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당선되는 한이 있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 이 망상과 이 생각, 이게 너무나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의 이 한덕수 플랜을 밀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원래요, 오늘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일단 이 기자회견은 취소가 됐습니다. 어젯밤에. 자, 제가 치자면은 요 정도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요, 우리 저 김종욱 전 최고가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아까 저기 뭐 지난주에 뭐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왔고 드러넘는 한이 있더라도 뭐 했는데, 감독님 지금 제가 올린 기사 시사저널이 2월 7일에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시사저널 2월 7일자예요. 김문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라는 게 국무회의장입니다. 대통령 앞에 들어 누워서라도 계엄 말렸다 하는 게 2월 7일자 시사저널 단독 보도로 나왔고, 네. 이 시사저널 단독 보도를 많은 매체가 받아갖고 그렇게 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새로운 얘기예요. 김현정 뉴스쇼 나왔고는 2월 7일 시사저널 단독 보도를 한 번 더 얘기했을 뿐이에요. 사정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근데 2월 7일부터 지금 만 2달 동안은 김문수, 윤심은 김문수에 있다. 쭉 가다가 왜 이제는 아웃이에요? 왜 이제는 똑같은 발언했는데 지난 2달 동안은 괜찮다가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컨트롤 타워는 매우 변덕스러운 누군가다. 매우 변덕스러운,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 하는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매우 변덕스러운 컨트롤 타워다. 이 정도 하나는 내가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느낌이 막 오는데요. 느낌이 팍 와요? 네? 느낌이 막 옵니다. 아니 저기 그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매우 무능한 것 아닐까요? 뭔가 네. 국내 언론 동향도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짜 계산상으로도 이게 도저히 스케줄이 각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매우 무능한 쪽에서 이런 플랜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 표 던집니다. 뭐 늘 그래 왔어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웃기는 겁니다. 사실은 뭔가 정치적으로 조금의 뭐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 플랜이고 정말 이게 자멸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마 이건 느낄 겁니다.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한남동 주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픽한 사람은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바가 그게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전이죠. 탄핵 전, 네, 그러니까 탄핵 전부터. 4월 4일 전에. 네, 예. 탄핵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미국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 보고를 들었는데 8대0 기각이었다. 다 그런 게 내가 다 입수했는데 들었다. 이거는 뭔가 누가 중간에서 바꿨다.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6개월만 일단 대통령이 그 뒤에 사퇴하겠다. 이 입장만 밝히면 헌재가 기각시켜 준다. 근데 그걸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소문처럼 나더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 대통령은 뭔가 다른 힘이 자기를 뭔가 이제 뒤바꿨다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원인은 결국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또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망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근데 딱 보니까 김문수를 좀 전에 김문수 너 내 계엄을 들어막는다고? 어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 보도는 잘 안 보다가 이제 CBS에서 이걸 이야기하니까 고성국이 떠드니까 고성국이 좀 전에 보여주세요. 고성국이 이제 이걸 딱 잡아서 그냥 확 떠드니까 이제 본인은 유튜브밖에 안 모르잖아요. 그렇죠. 김문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예. 야, 김문수 안 돼. 자, 그다음에 나경원, 야, 네가 나가라야. 된 거야. 야, 불러갖고 이제 밥 주면서 야, 경원아, 너밖에 없다 이제. 이제 했는 거예요. 나경원 나 출마 선언 했어요.
가만 생각해 얘도 좀 안 믿기거든. 얘도 앞뒤가 좀 다른 애거든. 예. 항상 이 윤 대통령은요 나경원 의원을 안 믿습니다. 예. 지난번 이 경선 때 한번 보십시오. 이 대표 경선 때 처음에 나경원 의원한테 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윤들 다 거기 가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원희룡 불러갖고 뭐 하는 거야 출마 안 하고 그랬다 결국은 원희룡 장관이 출마하니까 그래요. 이철우 이 전부 다 가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민하고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완전 열받았잖아요. 또 이번에 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김문수 나경원을 또 손잡았어요. 두 사람이서.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왜 손잡았냐? 아니 보니까 우리 둘 다 아니고 저 지금 저쪽으로 가는데 안덕수로 간대. 예. 왜냐? 이 두 캠프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저게요. 어제 저 햄버거 미팅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좀 안테나를 세워서 취재를 해봤더니 사정은 이렇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수족이 별로 없대요. 그 캠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네. 기본적인 기능도 이렇게 차명리도 안 나간다고 이게 그러잖아요.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무슨 일정 세팅, 일정 기획이 있고 일정이 세팅되고 일정 컨셉화해서 뭐 인터뷰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잘 안 돼요. 그 나경원 의원이 그걸 간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전해서 선배님 제가 이런 뭐 있는데 같이 하시죠. 올라탄 거예요. 마땅히 할 것도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마땅히 할 것도 없었어요. 뭐 섭외도 안 되고. 네, 뭐가 이게 저 캠프에서 실무진들이 뭔가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도 그걸 간파한 나경원 의원이 옆구리 쿡 찌르니까 그래 하자 해갖고 이제 저게 이루어진 건데 네. 그건 그렇고 근데 이게 이 한덕수 차출론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비현실적 거의 뭐 비현실을 넘어서 초현실적 얘기라고 보는 게 아까 우리 송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5월 3일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데 5월 4일까지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시나리오가 단일화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단일화 방식은 우리가 또 뭐 여론조사를 하겠죠. 노무현 정몽준 여론조사처럼 여론조사 말고는 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하려면요 이 여론조사 회사를 미리 해갖고요 선정을 해갖고 열흘 전에 안심번호 이렇게 하겠다고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실무적인 절차가 그래요. 열흘 전에. 열흘 전에. 네, 열흘 전에. 근데 후보 등록이 언제죠? 후보 등록 전 뭐 이걸 해야지 11일인가 깔끔하게 그렇잖아요. 10일, 11일이에요. 그렇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23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보 등록 전 여론조사 단일화가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50명인지 60명인지 뭐 그 서명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기들 말로는 이거 출마 촉구지 지지 선언은 아니다. 조금 뭐 이게 다르다 뭐 하는데 여하튼 한덕수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뭐 아무개로 정해졌어요. 무소속의 한덕수가 있어요. 그럼 단일화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50명, 60명이 무소속을 지지한다? 이게 이런 왕코메디 아닙니까 이거? 에? 그러니까 이게 에? 국민들이 보시면 저 집단은 도대체 자기들이 선출한 후보조차도 지원하지 않고 진짜 이런 정당을 누가 뽑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정당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사례로 2002년에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네네. 그 당에 이른바 후단협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후단협.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의 동교동계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꼴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 밖에 있는 국민통합 21에 정몽준 의원을 밀었죠. 그러면서 그 지금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는 김민석 의원이 당시엔 의원이 아니었어요. 서울시장 나오느라고 국회의원 사퇴해가지고 김민석 전 의원이 이제 국민통합 21로 날아가면서 당시에 이제 김민세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단협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엄청 고생을 하다가 단일화 끝에 이제 간신히 대선을 역전승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 동교동계는 우리 보수가 보기에 당시에 굉장히 구태 정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거나 가깝다고 표방하고 계시는 분들, 네. 그 23년 전 동교동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창피합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수가요, 당당해야 돼요. 멋있어야 됩니다.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정치의 시계를 한 4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 당원과 지지자가 자존심 문제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뭐 저쪽 서초동 쪽에 뭐 라인이 있는 서정욱이 어제 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윤석열은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 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그 있어요. 서정욱 통신이요. 네, 서정욱 통신은 뭐 믿거나 말거나한 네. 통신이지만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죠. 통신입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반성 뭐 이거 일체 없습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이기고 왔습니다. 저 본인들 아크로비스타 가서 아크로비스타 가서 5년이나 네? 3년이나 뭐 똑같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지금도 그 아크로비스타 집에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소위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고 뭐 전화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초점은 이재명을 어떻게 하든지 뭐 이 저지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한동훈을 저지하는데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 한 가지 제가 아주 조언을 해드리면요. 신당 창당하지 말고 이미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네. 정말 당을 할 생각이 있다면 국민의힘 이에 당을 할 생각이 있다면 이미 그 윤 전 대통령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들어가시면 되죠. 뭐 무슨 뭐 신당까지 뭐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이건 벌써 오래된 현상이고요. 좌우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예요. 네. 정상적 사고와 비정상적 사고, 정상 대 비정상의 문제지 이게 뭐 보수 내에 무슨 강성 보수다, 온건 보수다 하는 말도 굉장히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는 적합하지가 않은 용어라고 봅니다. 지금요. 그 사실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 대통령실에 나올 때 네. 대학생들 쪽에 있었잖아요. 예. 자유대학. 그게 자유대학이라는 예. 데입니다. 그 자유대학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그 옛날 박성재 전 MBC 사장 아들 네. 지금 연세대 공대 다니고 있는데 뭐 그 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이제 구성한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에 후원금이 많이 몰리고 있대요. 오. 그랬더니 이거를 전광훈 쪽에서 엄청 신혜식하고 왜 정말- 그쪽으로 돈 주냐? 우리 쪽으로 할 거를. 신혜식 씨는 자기 아닌 딴 쪽으로 돈. 왜냐면 전광훈 신혜식은 한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자기들 와야 될 돈을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섭섭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왜 전환길이를 만나고 자유대학 애들은 그렇게 막 만나면서 정작 본인들 저 열심히 한 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왜 한번 안 불러서 이 식사도 안 하느냐. 그날 있잖아요. 4월 며칠이죠? 11일 퇴근하는 날 오후 5시에 그 인원 통제한 거 아시죠? 아유, 거기 그때 안내 방송을 이렇게 했어요. 네. 20대, 30대, 40대 청년들만 윤 대통령과 스킨십이 가능하게 안으로 입장해 주시고 네. 50대 이상은 죄송하지만 불러서요. 밖에서 응원 보내주십시오. 이러니까 진짜 아까 그분들 네. 얼마나 이 빡치겠어요. 네. 지금 네? 열 보통 받은 게 아니고 그날 또 이 퇴근 시간대에 그 교통 통제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필 퇴근 시간에 저러냐. 참 그런 면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왜 윤 대통령이 지금도 자꾸 이 본인이 뭔가 움직일 수 있다, 본인이 뭔가 역할을 경선에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 한덕수 플랜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지. 지금 한덕수 대행도 지금 뭐 조금 흔들흔들거린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뭐냐면 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대통령 뭐 지금 다 해봤는데 딱 대통령 못 해봤는데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제 한덕수 대행은 또 사모님이 아주 영향이 크십니다. 그 집에서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요즘 또 이제 좀 이렇게 흔들리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남편 대통령 돼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흔들리고 지금 국힘의 의원들이 가서 막 이제 들쑤시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본인이 오랜 동안 공직 생활에 쌓여왔던 이 명성과 이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 이미 우리가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자, 한덕수 대행께서 저는 50년 공직 생활을 중심을 잘 잡고 마무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오판하실까 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지금 조선왕조 아닙니다. 왕세자 책봉하는 게 아니고 후계자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목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죠. 두 번째, 육공화국의 역사를 봐도요. 현직 대통령의 힘이 멀쩡해도 다음 후보를 본인 마음대로 못 골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후보를 원해서 골랐나요? 민정계에서 당시 원하는 후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원래 이회창 후보가 본인이 원하는 후보인가요? 이인재 후보하고 무슨 관계였는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원픽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세 부득이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걸 양해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의 관계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후보가 되는 것 원래 처음에는 원치 않았죠. 그러니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도 국무총리로 지명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정운찬 총리도 기용했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마지막에 이것도 있네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되는 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원래 문재인 정부의 처음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현직 대통령 힘이 멀쩡해도 다음 후보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헌재 결정에 의해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다음 후계자를 본인 마음대로 세울 수 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께서 정말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판단 잘 하시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게 참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부추기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이 갈대와 같아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제가 뭐 지원님한테 대통령 나가세요 하면 본인 처음엔 거부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아니요. 한번 가볼까? 대뻥 치지 마 그러죠. 사람 마음 모릅니다. 또 예.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